서울대 환경대학원의 김정욱 교수님을 말하는데 이건 제 석사 논문이고요. 이때 사회적 가치라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막 대두됐던 때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곤란스럽고 어려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제가 뭐 철학이나 인문학을 한 사람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 사회학 이론이나 뭐 행정학에서의 담론들을 갖고 이제 구성을 해봤는데요. 제가 정의했던 건 이거예요. 개인에 대한 관심과 이익을 넘어서서 타인과 공동체 그리고 지역사회를 지향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줄에 여러 사회학 이론이나 의지도 담아내고 결과에도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제가 타인이나 지역사회 구성원 또는 지역사회를 고려해서 추구한 가치의 결과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나 지역사회 편익에 귀속되는 그런 것에 관심을 주는 것을 사회적 가치라고 했고요. 이 사회적 가치가 지역사회에 어떻게 공유되고 어떻게 퍼지느냐는 사회적 자본의 이론에 나오는 구성 요소들로 좀 풀어봤습니다. 아마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사회적 자본은 결국에 우리 관계에서 갖고 있는 자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나타나는 거는, 뭐 신뢰, 뭐 호혜성의 규범, 네트워크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 딱딱하고 이거를 좀 더 풀어내면은, 결국에 우리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뭐라도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게 되면서 내가 혹은 만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자주 만나보게 되다 보면 저 사람이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예측이 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불확실성이 낮아지고 신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랑 같이 협력할 수 있게 되는구나 라는 신뢰가 갖게 되거나 아니면은 저 사람이랑 안 하면 되겠구나라는 불확실성을 좀 감소시키는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작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공유할 수 있는 가치들을 공유하게 되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조직을 만들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벌리게 되죠. 결국에 이제 관계망 속에서 그런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게 되고 해결하는 과정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가치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저는 당시에 서울시의 성미산 마을의 사례를 봤었는데 성미산 마을에서 그 성미산 마을이라는 그런 환경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지킨다는 것들을 지역사회 주민들이 서로 만나다 보니까 그 가치가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게 됐고 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럼 어떻게 이것들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얘기들을 하게 되면서 방법론 쪽으로 고민을 하게 되고 그것들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산을 지켜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산에 대한 이 환경에 대한 어떤 가치를 갖게 되느냐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 아이들이 뛰어노는 산이었다라는 혹은 우리 어른들이 같이 이게 산책을 하던 산이었다라는 것들을 공유하게 되면서 그런 활동들이 이어지면서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을 이런 친환경적인 곳에서 키워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공동육아도 만들어내게 되고 방과후 활동도 하게 되고 그렇다면 그럼 우리 친환경적인 먹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식품 관련된 협동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그 식품 관련된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원재료를 또 이게 지역에서 유기농으로 이렇게 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랑 연결을 하게 되면서 또 거기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양한 방식의 가치들이 창출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족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을 활동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했고 거기서 어떤 만족감을 얻었고 어떻게 즐겼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냥 한번 일기 쓰듯이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활동가분들이 하루, 일주일, 한 달, 분기, 반기, 1년 동안 사업 같은 것들을 그냥 일기 쓰듯이 한번 써보세요. 그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유형들이 생길 거예요. 어떤 가치들을 우리가 추구했다. 예를 들어 환경 가치를 추구했다. 아니면은 지역 갈등을 완화했다. 아니면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웠다. 재밌었다. 그다음에 만족스러웠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만들어내다 보면 그게 쌓이가다 보면 결국에 마을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가 뭐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성적 평가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는 그런 사례들을 발굴해내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는 걸로 하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이렇게 질문할 게 있으면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어려우시죠? 이제 이론적 배경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하는 활동이 다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일인데 이 부분을 이제 연구하시는 이 연구자님들은 좀 어려운 말들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하나씩 쉬운 말로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론하신 선생님과 이제 앉아서 좀 진행을 해도 되겠죠? 예, 좀 앉아주십시오. 네. 조심해서 앉으세요. 고병원 교수님 발제는 더 많이 듣고 싶으시죠? 예, 워낙에 1시간 반이나 2시간을 좀 하시고, 사실은 며칠 밤을 좀 잘 못 자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15분 안에 좀 이렇게 맞춰서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발제문에 보면은, 한 아이가 자라는 데는 그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도서관, 아이가 필요하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들으셨듯이, 이 말들이 실제로는 우리 김정욱 박사님께서도 그 아이 돌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 돌메이국 임현진 관장님께서는 지금 그 계양의 작전시장 안에서 그 도서관의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있으면, 지하에 있는 그 건물을 좀 고쳐가면서 지금 이제 활용을 하고 계신데, 그 속에서 어떻게, 지역 사람들과, 그 시장 상인들과, 그다음에 아이들과 엄마들과 어떻게 소통하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돌메이크 도서관의 임현진이고요. 저희가 시장에 들어온 지 2017년 1월에 들어왔으니까 한 2, 3년 돼가고 있어요. 시장에 도서관이 들어온다 하니까 시장 사람들은 니네는 돈도 안 버는 애들이 거기 왜 들어왔니? 시장에 또 오며 가며 장을 보러 오시는 어머니들을 따라 아이들이 들어올 것 같지만 아이들이 도서관에 오면 엄마가 따라 들어오십니다. 아니 거기 그 지하에 그 시커먼데 뭐가 있냐고. 아이들이 드나들다 보니까 생각보다 어머니들이 오실 것 같은데 오히려 할머니 손을 잡고 오는 친구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저희랑 같이 뒹굴기도 하고 책도 보다가 이제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지금 눈이 많이 안 좋아서 책도 잘 안 보인다. 그러다가 이제 여쭙다 보니까 한 번쯤은 우리도 이렇게 계단을 14개씩 걸어 내려오는데 우리도 여기서 뭐 좀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이 어르신들하고 했던 게 한 번도 그림을 그려본 적 없는 어르신들이 내 얼굴을 그리고 싶다. 이렇게 해서 얼굴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누구랑 같이 함께 하고 계시냐면 딸뻘, 며느리뻘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얼굴을 그리시면서 너무들 좋아들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또 어르신들만 계신 게 아니고 이제 시장 안에 있다 보니까 상인들, 사실은 작전시장이요. 어제, 엊그제, 일주일 전에 가게 문을 조금씩 닫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시장도 지금 많이 어렵구나.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시장 상인분들도 조금 몸을 돌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몸살림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왕 마을 사람도 같이 하게 해다오. 그래서 오전 8시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서로 뜻이 안 맞으세요. 그 마을 그냥 일반 사람들이 뭘 하고 계시냐면 이제 셋째 아이가 이제 아장아장 걷거든요. 그 꼬마를 데리고 왔는데 상인분들은 내 아이 몸을 좀 이렇게 편하게 하고 싶은데 꼬마가 몸을 타고 넘습니다. 아침 8시부터 내가 상가문도 못 열고 이렇게 와서 운동하는데 꼬마가 타고 넘으니 그 다음날부터 닭집 아주머니, 그리고 옆에 있는 보신탕집 아주머니, 그리고 가나 부동산 사장님 단체로 안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하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상인과 일반 주민들이 서로를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조금 갈등을 겪고 있는 지점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뭘 했냐면
좀 마을의 이야기를 좀 방송에 담고 싶다 해서 저희가 마을 방송을 팟캐스트를 시작을 했는데요. 막상 해보니까, 저희가 생각보다, 우리 마을 소식을 잘 몰라. 마을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을 골목에, 뒷골목에 어르신들이 오늘 무슨 일이 생겼는데, 그 생각보다 저희가 잘 모르고 있더라.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재밌는 일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느 지점이 있냐면 생각보다 갈등이 많네, 서로 잘 모르네, 생각보다 마을에 대해서 모르는 지점이 더 많이 있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저는 막상 해보니까 해봐야 저희가 서로를 잘 모른다는 거, 마을을 조금은 더 알아가야 된다는 거, 하면 할수록 마을을 잘 알 것 같은데 사실은 더 모르고 있습니다. 네. 하면 할수록 어려우시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려우세요? 많이? 네. 예, 그러면, 혹시 아파트 쪽이니까, 계양구에서 그 어린이들을 한꺼번에 좀 돌보고 계신 분이 오신 것 같은데, 코롱 아파트, 혹시 소장님 오셨나요? 김찬생 소장님. 오셨어요? 예. 1년에 한 번씩, 고구마 캐기, 같이 담가가지고 고구마 캐기, 뭐 이런 부분들을 좀 1년에 한 번씩 하고 계신데, 마이크 좀 전해주시겠어요? 어떤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을 지역사회에서 같이 돌보고 신뢰를 회복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코롱 아파트에서 2013년부터 어린이들과 함께 마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뭐냐면 내 손으로 흙 만지기, 모래밭에서 맨발로 놀기, 고구마 밭에 고구마 서리하기,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간단히 이제 고구마 서리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새로운 서리 모델을 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한 3분만 쓰겠습니다. 아니, 많이 쓰셔도 됩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아파트 빈 공간에 고구마를 봄에 한 500폭이 심습니다. 그걸 누가 심느냐면 어린이와 어머님들이 와서 심고 할머니도 가꾸고, 근데 노인정 할머니는 고구마가 크는 걸 자주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줄기 채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의 목적은 이제 고구마 설인데, 주제가 뭐냐면, 그래서 고구마를 캐게 되면 이제 10월 달이나 9월 달에 고구마 캐는 날짜를 정해놓고 작전동 동네 사람 모두 다 공지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구마 캐러 와가지고 그 고구마를 캐어서 그 옆에 숯불에 구워 먹는 것이 마지막인데, 주제는 고구마 설입니다. 어떻게 하면 고구마 생산량이 500폭이네, 상당히 많습니다. 가마넣지만 10가마 되고, 최초 때는 남아가지고 푸드 쪽으로 해가지고 도와도 드렸는데, 요즘은 캐고 나면 고구마가 몇 통 안 됩니다. 이유는 캐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불판 옆에 가서 구워 드십시오 하는데 핸드백에 잘 넣어가십니다. 그게 제가 바라는 최종 목표인 고구마 서리를 우리 아파트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고구마 서리를 할 수 있도록 다 작전동에 연락할 테니까 와서 일부는 서리에 가시고 일부는 구워서 드시고 즐겁게 노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구마 서리가 아무 데서나 가능하지 않을 텐데, 코롱 아파트에선 가능하군요. 저희가 약속 쿠폰이라는 거 아까 설명 받으셨죠? 예, 약속 쿠폰이 있는데, 이 쿠폰을 좀 이렇게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하시는 분께는 우리 민혁기 선생님께서 갖다 주실 겁니다. 다음에 혹시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우리 고병원 교수님이나 김정욱 박사님께 질문하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이 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있으신가요? 지강준 선생님, 예, 눈을 안 마주치시려고? 네? 말씀하시기가 불편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병수 선생님, 예, 마이크 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부평 3동에 살고 있는 소병순이라고 합니다.
오늘 고변 그 박사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공감되는 게 있어서 공감하면서 거기에다 우리 이면진 관장 이야기까지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마을 생활하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건 국가적인 지소미아 같은 것도 아니고 바로 옆집 사람이라는 관계라는 거 정말 공감합니다. 제가 우리 부평 삼동에 신촌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미군 부대 바로 앞에. 미군 부대가 약 17만 평이 되는데 그 삥삥 둘러도 전부 다 아파트고 원더심 지역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제가 문화마을을 만들려고 한 10여 년 전부터 굉장히 노력을 하고 했는데 처음에 한동안은 잘 따라오고 잘 됐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아까 우리 임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소한 그런 불편함이 문제가 돼서 반대하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럴 때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풀어가는 게 참 좋을까 이런 문제를 좀 질문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네. 혹시 또 갈등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같이 해주실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갈등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없을 수는 없는데, 엊그제 가장 대립됐던 갈등은 동구의 그 대장간을 한꺼번에 좀 없애버리는 바람에 행정과의 갈등도 있었고, 상당히 많은 갈등들이 지역사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등 주제를 주셨는데, 요 갈등에 대해서 우리 이면진 관장님, 대안 있으신가요? 계속 어렵다고 하셨는데, 대안 있으실까요? 대안이요? 예, 저희가 이제 중간에 많이들 여쭤봤어요. 아까 여기 선생님도, 김원진 선생님도, 다른 지역의 마을 활동가를 끊임없이 자주 만나봐라. 근데 저희 마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나부동산 사장님들 직접 찾아뵀어요. 일일이 찾아뵙고, 어떠셨는지, 또 여기 드나드시는 어르신들한테 일일이 다 여쭤봤어요. 조금 그런 마음들이 많이 섭섭하셨는지, 또 어떤 부분이 내가 이 공간에 오고 이 마을에서 함께 만나는 게 나를 어렵게 하는지. 근데 여쭤보니까 다들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적어 놓고요. 그 여쭤본 걸 어떻게 풀어볼까. 그런데 새로운 활동가들이나 새로운 마을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오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 분위기가 환기가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사람을 또 만나게 되고 이전의 사람에게는 그분의 진짜 속에 있는 그 마음을 들어드리는 것 아니면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 저는 그게 조금 저희가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예.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강화에서 강화살이를 하면서 시장에서 갈등 청풍상회가 많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강화 풍물시장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뉴스에도 나고 했었던 것들이 한 2, 3년 전에 이제 그 풍물시장에서 쫓겨날 뻔했던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 이제 바로 잡고 싶었던 거는 사실은 이게 시장 어머니들이랑 갈등이 아니라 그 시장에서의 권력을 가진 그러니까 한두 명의 이제 분들이 이제 예전부터 이제 좀 나쁜 짓을 해왔었던 거고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무래도 젊다 보니까 그냥 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조금 직접적으로 얘기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쫓겨났을 뻔 이제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오히려 보면 조금 후회는 안 하는 게 그런 갈등의 시점에서 저희가 오히려 참고 그냥 이야기를 안 하는 것보다 그렇게 조금 저희 목소리를 이제 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도 오히려 공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결과만 이제 얘기하면 어떻게 됐냐면은 다른 분들도 이제 쫓겨날 뻔했던 것들이 어쨌든 그게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제 안 쫓겨나고 저희한테 오히려 고맙다고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한창 이제 그 박근혜 탄핵이었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 이제 분들이 대통령도 바꾸는데 아까 우리도 못 바꾸겠느냐 하는 조금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 투표로서 조금 오히려 그 권력을 가진 상인 회장이 조금 바뀌어진 조금 계기가 됐어요. 그럼 시장 안에서 조금 느꼈던 거는 시장 어머니들 맨날 싸우세요. 진짜 피 터지게 싸우거든요.
진짜 막 이제 예전엔 칼 들고 막 싸울 정도로 이제 막 싸웠는데 거기서 느꼈던 거는 자기의 욕망들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서로 부딪혀가면서 그러면서 내일은 또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마을에서는 이제 살아가면은 어쩔 수 없이 싸울 수 있을 것 같고 대신 조금 그런 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세대 간이 같이 어쨌든 어울려지니까 저희가 들어가니까 어쨌든 위아래 세대들이 있으니까 예전보다 싸우는 방식들이 그렇게 폭력적인 게 아니라 좀 목소리로 드러내고 이제 어쨌든 중간 세대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조절해 나가려는 지점들 그런 것들이 좀 바뀌어지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방송까지 날 정도의 갈등이었고 아마들 많이 보셨을 텐데 강화 가면은 저기가 있죠. 풍물시장. 그 풍물시장 안에 그 화덕 피자를 운영하면서의 이제 갈등이 굉장히 크게 벌어졌었죠. 아니 갈등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많이 극복한 사례가 혹시 있으시면 이것만큼 이야기해주고 싶다라고 하신 동네 이야기를 좀 한번 들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그럼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동네에서 쫓겨날 뻔했었어요. 왜 쫓겨나려고 했냐면, 30대 초반에, 주민자치위원, 오늘 자치위원님들 많이 오셨는데, 자치위원 해보겠다고, 한 장짜리를 딱 써가지고, 동장님께 이제 갖고 갔는데 동장님이 거부하셔가지고요. 저희 동네 받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걸 갖고 갔는데 거부하셔서 다른 동네 가서 그 시에서 바로 내려오신 동장님의 직권으로 자치위원이 됐었거든요. 방년 34세. 34살은 좀 젊죠. 예, 지금으로 따지면 뭐 거의 이제 뭐 몇십 년 전인데 그때의 성과가 다 이제 행정으로 갔었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그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찾아오셨어요.